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지난 4년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만행에 의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는 국회 불법 탄핵 소추안 가결 4년, 탄핵은 거짓과 불법 권력 찬탈이다라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성명서 낭독은 우리 공화당의 사무총장이신 재은호 사무총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국회 불법 탄핵 소추안 가결 4년째입니다. 탄핵은 거짓과 불법 권력 찬탈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거짓과 음모, 조작과 기획으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악랄한 문재인 좌파 독재 세력과 탄핵 배신자 세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은 1351째 옥중에서 자유된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랄한 만행으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국민의 마음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거짓 촛불이 등장한 지 불과 40일 만에 불법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지 불과 7일 만에 국회는 찌라시 같은 언론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배신자 세력들은 의기양양하게 언론과 방송에 나와서 탄핵 찬성을 자랑했고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며 선전을 했습니다. 애국 국민들은 그 의기양양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자화자찬하던 나경원 의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 중에 탄핵을 원하는 여론조사가 80%가 됐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못 미쳤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국민과 같은 선택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해 스스로 여론에 의한 불법 탄핵임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조차도 무시하였고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와 특검의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탄핵 사유가 무려 13개가 되었음에도 일괄하여 의혹만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며 권력 찬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조차 검찰의 공소장과 짜집기한 언론기사 그리고 여론조작에 의해 헌법재판소 법에도 없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검찰과 재판부의 살인적인 매일 10시간 일주일에 주사회라는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이며 살인재판이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무려 110회의 공판을 넘기면서 JTBC의 태블릿 PC, 고영태의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고 숨겼고, 심지어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공작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삼성은 정유라가 아닌 올림픽 승마를 지원했는데 삼성 현황과 연결하여 묵시적 청탁으로 비약시켰습니다.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는 억지로 깨맞추었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촛불은 완전히 거짓이었고 선동이었고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가짜뉴스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비밀 TF를 꾸려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주도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탄핵 배신자 세력들은 자당의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하였고, 기꺼이 저들이 만들어 놓은 기획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탄핵 배신자 세력들이 지금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탄핵 배신자 세력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당한 김용태 전 의원을 비롯한 63명의 탄핵 찬성파들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망가뜨린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탄핵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세력들이 처절하게 심판받는 역사의 그날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63명의 탄핵 배신자들의 이름을 역사의 바위에 반드시 새겨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거짓 촛불로 만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악마의 손처럼 만지는 곳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지고 정책은 혼란에 빠지고 서민경쟁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 집권과 정권 비리를 숨기려는 공수처를 출발시켜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옥죄고 국민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라임 옵티머스의 비리의 몸통은 정권을 향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 1억이 경제성 조작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K방역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제를 옥죄는 온갖 악법,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낙법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입법 독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과 시장경제를 지키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물려줄 것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한,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지난 4년 전 국회 불법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허구성을 똑똑히 낱낱이 성명서를 읽어주신 우리 공화당의 재훈호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 잘못된 국회 만행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첫 번째 발언자분 모셔서 지난 4년 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국회 만행을 규탄하는 첫 번째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이시고 또한 정치평론가이시 겸 또 정치학 박사십니다.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박태우 최고위원님 모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9일 참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숫자 같아요. 4년 전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기획 탄핵으로 멀쩡한 권력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이 찬탈당하는 역사의 비극을 쓰더니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과를 시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날짜로 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아까 기자회견 성명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그 62명 저쪽 그 당시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62명 같은 당의 총재를 역임하고 당을 이끌었던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이 잘못됐다고 탄핵한 사람들이 편성표를 돌리면서 얼마나 큰 역사의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국회의원식이나 한 사람들이 알고 했는 것인지 지금 보면 정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오늘 2020년도에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처절하고 처참하고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하루하루 받으면서 잘 되는 데는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암세포들 드러나서 가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말이죠. 이런 나라로 지금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62명이 지금이라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탄핵은 잘못됐다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잘못된 권력에 대해 투쟁을 선언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잘못된 무리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역사는 잃어버리자 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팔순의 김종인 씨는 무슨 사과를 한다 뭘 하는데 도대체 제목지들 않았어요. 역사를 거꾸로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정이 울린 그 순간을 바로잡고 역사인식을 바로 하고 거기서부터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 잘못된 권력을 축출하는 그런 과정이 맞는 것이지, 자신들이 잘못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어물쩡 자신들의 보수의 그런 정치를 국민한테 하겠다, 이건 기만의 정치고 이거는 역사를 속이는 제2의 탄핵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김종인 씨는
뭐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다고 뭐 사죄를 한다는데 아주 잘못된 그런 역사인식을 당장 중지하고 탄핵부터 잘못됐다고 국민들 앞에 석고제하는 그런 성스러운 민주주의 복원의 그런 셀리머니를 해야 되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역사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서지 않는다는 외침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셔서 잘못된 정치에 대한 지지라든지 그들이 다시 정치인으로서 활개치면서 가짜 보수들이 보수인 것처럼 무슨 서울시장을 나가느니 부산시장을 나가느니 이런 것들을 일결의 여론으로서 심판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길이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왔어요? 수사파 권력이 등장해서 독선과 오만으로 나라의 국격과 국제적인 신원으로 추락하고 경제는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이제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 지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여기 상정되는 법안들 여기 국정원법 개혁 반대하는 1인 시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난 법안들 아니에요. 예? 공수처법은 전체주의 시대를 여는 게시타법과 같은 악법 중의 악법이요. 간첩을 닫지 못하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건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분단 국가로서 기본을 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이한테 갖다 주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북한 김정은 폭정체제를 연장시켜주는 김여정이 하명법이라고 한 말입니다. 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대한민국 시장경제 원리를 완전히 짓밟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말이죠. 역사 해석은 후대 사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5.18 역사 왜곡법을 통해서 거론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악법이 숫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5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무슨 기업 데이터법도 해가지고 많은 법들이 지금 오늘 아니면 임시국회를 통해서 또 야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링 하도 무력으로 통과시킬 텐데 이렇게 대한민국은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서 역사의 조정을 올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악법들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숨통이 끊어지는 이런 비운의 역사, 어두운 역사를 지켜보면서 지식인으로서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역사가 잘못된 걸 되돌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고 전체주의로 달려가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보장하겠고 어떻게 이 분단 국가에서 간첩 잠자는 나라가 이 북한의 폭정체제를 제압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역사는 거꾸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는 해체되고 있고 완전히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역사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세력들은 이러한 잘못된 흐름에 온몸을 한가하는 그런 투쟁의 물결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잘못된 역사가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투쟁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정치 지인답게 학자답게 훌륭한 말씀 주신 우리 박태호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지난 4년을 생각해보면 4년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개탄스럽고 슬픔, 분노가 가득합니다. 멀쩡한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그것도 자당의 탄핵 부역자 62명 때문에 이 탄핵 당하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정치학자에 이어서 역사학자이십니다. 전 원광대 역사학 교수이셨고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정책연구원장이십니다. 이주천 원장님 모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12월 9일은 역사가에 의해서 두 가지 오점을 기록하는 날로 해석 평가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년 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탄핵당한 그날이고, 또 오늘은 바로 3시부터 10여 개가 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악법들이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72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몰락, 붕괴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역사적인 지옥의 12월 9일,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이 되었지만 탄핵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대통령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한 명도 이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애국 시민들, 애국 공무원들이 나서서 부정 시위를 폭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자유한국당에서 62명이 자신의 당의 당수인 대통령을 스스로 앞장서서 탄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추후에 반성도 없이 사과를 한 해 만에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발광을 하고 우리 보수파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그것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31년 동안 대학 교수로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의는 과연 어디로 갔는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얼굴을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은 이 대한민국이 다단과 공산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폭정에 맞춰서 이 자리에서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역사가에 의해서 중대한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왜 불법이었는가? 8대0. 대한민국에서 이 중대한 결정에서 8대0이라는 것은 듣도 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짜고 친 고스톱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어떤 살인사건, 어떤 간첩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라도 8대0의 숫자는 전무후무한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심판위원장이 공소 중이었다면 9명이 위원장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9명으로 해야 되는데 10명을 8명으로 무엇이 급한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졸속 재판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또 최순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최순실의 죄가, 정유라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심 재판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불법 만행이 저질러지고 대한민국의 헌정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된 이 사법부, 판사, 검사,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몽테스키유는,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유는 법의 정신에서 민주주의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체크 앤드 밸런스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 더불어 이 악당들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주의의 완장을 차고 그 반대 정치 세력들을 대한민국을 건국 산업화에 이끈 대한민국의 주요 세력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했습니까? 독재 이름에 침을 바르면서 독재 악다구리를 늘어놓았던 그 자신들이 바로 독재 정권의 앞잡이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연구원과 협작을 통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민주당에게 엄청난 자금 살포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들의 아가리에 집어삼키면서 이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1월 6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한민국에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대선은 중국 공산당과 싸워서 미국인들의 자유를 찾느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일 주사파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아가리에 들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코로나 독재 시대에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처럼 정부의 구호자금 100만 원씩 받아먹으면서 헉헉헉거리면서 그들의 공산주의자의 압제 노예로 될 것인가, 이런 중대한 대한민국의 기로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로상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분이 안 찼는지 오늘 10개가 넘는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전 국회의원 강용석을 강제로 그의 집에서 가택 체포를 하면서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협조하지 않으면 전 강용석 의원처럼 자택에서 구속당할 수가 있다. 그 겁박이 과연 어떻게 통할 것입니까? 지금 수많은 15개의 악법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산층을 파괴하고 우리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버리고 우리를 깡통으로 만들고 이 대기업의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 그래도 민노총이 노조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됐는데 노조 민노총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5.18이다 4.3이다 여순 사건을 통해서 악법을 통해서 학문의 자유를 말살을 하고 성역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학문을 연구하려는 지식인의 아가리를 완전히 자물쇠로 채우는 그 악법들이 세시에 지금 화려하게 상정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72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주의 압축 성장으로 세계사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북한과 박근혜 대통령 타락에도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지만 앞으로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자와 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손들은, 우리의 아들, 딸은
공산주의제가 무엇인지, 주사파가 무엇인지, 좌익이 무엇인지, 386 운동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으면서 마마보이로 자랐고, 오늘도 아버지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 아버지의 눈초리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다 갔다 결혼도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5개의 이 악법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고 경찰 국가를 만들고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면서 모든 재산을 통통 털어서 국가가 장악하면서 국민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긴급 구호자금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민심을 장악하려는 디지털 독재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12월 9일에 붕괴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과 우리 공안당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투쟁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이 체제를 지키면서 같이 투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말씀 주신 우리 이주천 최고위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난 2016년 12월 9일 딱 오늘 지난 4년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 사유가 13가지가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만행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지난 4년 전 탄핵 사유가 13가지가 되었던 게 단 하나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외쳤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 제세력 김무성, 유승민,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62명과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수가 없다고 포기한 촛불 세력들,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당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13가지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까? 지금 그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새끼가 대통령의 죄가 없으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순실이하고 정유라하고 말 3마리 먹은 거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눈 감았대. 이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엄청난 일을 잘못해서 아직도 이곳에 계신 7, 80%는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탄핵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과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김경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여러분들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탄핵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계신 경찰들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문재인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박원순이한테 탄압을 받으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우리 국민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눈이 멀고 뼈가 이스러지고 그런 탄압 속에서 지난 4년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공화당은 외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묵시적 청탁 그 어느 것도 없이 억울하게 이 김무성과 유승민이라는 이 개쓰레기만도 못한 정치 권력 정치인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는 온 국민이 4년이 지난 지금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우리 역사학자이신 이주천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온갖 권력을 잡고도 자기들의 무능에 의해서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이 김종인이라는 이 넋빠진 영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한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 사과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새끼가 반대하는 것이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추쟁 1350일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힘당 잘 들으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죄가 없고 옥중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이 김종인이라는 이 넋빠진 영감, 영혼 없는 이 영감이 사과를 한다는 게, 지가 왜 사과를 합니까? 자기가 뭘 했다고? 서울대 스노라이프라는 이러한 게시판에도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절규가 전해지고 있는데 유독 탄핵을 저지른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지우고 지나가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수작입니다. 결국은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30, 40 세대들, 이러한 사람들, 이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당이 얘기하는 미책은 끝장 본 거 아니에요? 6.15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총선, 그들이 내세웠던 게 중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총선에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도를 또 끌어안는다고 이 김종인이가 사과한 것은, 제가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는 노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지난 4년 정말 저희는 처절하게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데 단 한 줄도 보도해 주지 않아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침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지난 4년 전 국회에 만행 이 불법 탄핵 소추안은 거짓이고 불법이고 권력 찬탈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국회에 계시는 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4년이 지나서야 이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공화당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하며, 오늘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 기자회견, 탄핵은 거짓 불법 권력 찬탈이다라는 성명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지도부 최고위원님, 그리고 유튜브 선생님들 함께 감사드리고, 경찰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며 인사로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